다 단백질이다 이렇게 하는데 소화되어서 내려가는 부분은 그냥 막연한 겁니다. 근데 들어오는 그 음식물들은 전부 다 바위 덩어리입니다. 바위 덩어리를 우리가 먹고서 이빨이 잘게 부수입니다. 자갈 수준으로. 입에서 들어오는 걸 자갈 수준으로 이렇게 분쇄를 조금씩 하고, 그 다음에 위나 소장에 있어서 효소, 그 물질을, 자갈 물질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모래알 수준으로 바뀌어서 최종적으로는 아주 미세한 부분으로서 화학적인 성분의 미세적인 부분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영양소가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분해하는데 요 그림을 간단하게 한 것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곡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소고기 그 국물에 기름이 동동 뜨는 것이 지방이고요. 단백질은 고기 종류 그렇게 되는데, 그 곡식이 전부 다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의 정의가 햇빛을 받아서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이 전부 다 탄수화물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요때 탄은 탄소, 수소, 탄소와 수소가 어울려져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 되는데, 요것이 그 곡식이 태양빛을 받아서라는 어떤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요 과정을 과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셨다. 광합성 작용이라 그러죠.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죠? 광합성. 무에서 유가 창조됩니다. 씨앗 하나가 햇빛을 만나고, 그 다음에 물을 만나고, 대기 중에 CO2, 이산화탄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뭘 만들어낸다고요?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포도당이 굉장히 중요한 원소인데요. 포도당을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 탄수화물이 쭉쭉쭉쭉 분해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흡수되는 게 포도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탄수화물은 바위 덩어리고 잘게 쪼개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곡식이 우리 몸에 흡수될 때에 소장에서 흡수되는 그 형태가 단당류라는 형태로 됩니다. 단일 당분이다 해서, 이 단일 당분은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도당, 그 다음에 과일 속에 들어가 있다 해서 과당, 그리고 아기들이 신생아가 태어나서 엄마 신생아가 씹지를 못하니까 엄마한테서부터 받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 영양분은 젖당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렇게 해서 젖당, 갈락토즈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락토즈가 뭉쳐진 게 이제 젖당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요 세 가지 형태로서 형성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단당류 흡수되는 게 그렇습니다. 포도당, 과당, 젖당이 있는데, 전 세계인들 가운데에 80%가 우유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고 소화 장애가 일어나죠.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만 특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80% 인구가 신생아 때는 괜찮으나 점점 크면서 우유를 분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80% 인구가 그렇고 나머지 20% 인구는 우유를 매일 접하는 유목민족들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몽골인이 지금 전쟁 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쪽 지역 인구들이 유목민이거든요. 근데 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지방산으로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표현하는 것을 내가 공간이 좀 부족해서 모노글만 했습니다만 그냥 지방은 지방으로 흡수된다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기 종류는 단백질, 붉은색 고기가 있습니다. 붉은색 고기는 그것을 먹으면은 최분해되어서 아미노산이라는 형태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 TV에 보면은 선전 많이 하는 게 뭐 나이 들어서 단백질이 필요해서 잔향류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TV에서 보시죠. 그리고 많이들 구입하시죠. 그 구입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하다못해 바카스 있죠. 바카스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타우린이라는 것, 해조류, 낙진이 뭐 하는 그런 오징어에 들어있다라는 소가 낙지 먹어서 힘이 벌떡 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타우린인데 그것이 전부 다 이제 아미노산입니다. 그 타우린이 뭉쳐져서 고기 덩어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거 사드시지 마시고 그 돈으로 그냥 마트에 가셔서 고기 사드시면은 그게 바로 그냥 아미노산이고 단백질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방 같은 경우 중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포화 단백질하고 불포화 단백질이라는 포화 지방산하고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면은요. 포화 지방산은 제가 팔이 두 개 있는데 누구든지 저하고 두 팔을 잡으면은 저는 두 팔 다 사용을 못 합니다. 완전 포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리 이동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포화 지방산인데 상온, 지금 같은 이런 상온에서는 항상 고체 덩어리인 것이 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대로 축적이 됩니다. 녹아내리질 않습니다. 소고기 삼겹살이나 소고기 고깃집에 가서 고기 구우실 때 여러분들 불판에서 고기 제일 처음에 오는 거는 고기 사이사이에 흰 막이 지방이거든요. 그게 불을 만나서 녹아내리는 것이 기름 덩어리인데 액체 기름이거든요. 근데 이 액체 기름이 식으면은 또 고체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고체 덩어리 그냥 쌓입니다. 혈관이니 뇌니 심장이니 이런 데 그냥 쌓여버립니다. 상온에서 고체 덩어리는 포화지방산,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은 제가 두 손을 잡고 있던 것이 한 손을 놓습니다.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갖습니다.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갖는 것이 불포화 지방산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상온에서 전부 다 액체입니다.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기름, 해바라기 기름 뭐 이런 기름입니다. 그런 기름은 들어와서 대사가 되어서 소화가 되어버리죠. 침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 뇌, 심장, 혈관 질환에 있어서의 영향을 끼치는 것은 포화지방산이다라는 거지요. 돈가스 잘 드시죠? 네. 돈가스에 쓰는 고기 종류가 뭡니까? 돼지고기 중에서도 등심, 등심이나 안심을 씁니다. 등심이나 안심을 보시면은 붉은색 고기에 흰 바탕이 거의 없어요. 예. 거의 단백질 수준입니다. 지방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인분에 2만원, 3만원씩 하는 한우 2 플러스 최고 비싼 고기. 나올 때는 대리석 고기입니다. 대리석 고기인데 이거를 구울 때는 입에 들어와서 녹죠. 녹는 게 그게 기름인데 먹고 난 다음에는 전부 다 고체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단백질 조금 들어가 있고 대부분 포화지방입니다. 어느 거 드시겠습니까? 건강 생각한다면은 돼지고기 안심이 제일 괜찮을 듯합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특히 뇌혈관성 질환을 앓았던 환자분들은 더더욱이 이거는 괜찮습니다. 2 플러스 사와가지고 삶으면은 안에 있는 고기가 안에 있는 지방이 어떻습니까? 100도씨 되는 기름에 쭉 빠져나옵니다. 소의 체온이 40도 근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00도씨 같으면 그 소가 갖고 있는 기름은 다 녹아내릴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돼지고기 안심, 돈가스에서는 돼지고기 안심 같은 경우는 뭐 녹아 나올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워서 드시는 것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 위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2장만 더 넘겨 보십시오. 2장만 더 넘기시면 향이 강한 과채를 먹자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죠? 표가 요건데 요 제일 위에 CO2 플러스 H2O 포토신테시스 요게 바로 광합성 작용입니다. 광합성 작용을 만들고 광합성 작용에서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글루코즈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이 포도당을 사슴이니 이런 초식 동물이 먹고 그 사슴을 사자니 육식 동물이 먹고 우리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은 아마도 요 포도당 생명의 원천의 원소는 포도당일 듯 싶습니다. 근데 그 식물이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그 식물이 또 분화를 합니다. 화학적으로 크게 4가지. 쉬키믹 애시드라고 하는 이거는 외국에서 발달한 학문이라서 한국어 번역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쉬키믹 애시드라고 하는 부분 하나, 2번째 메발로네이트 하는 것, 3번째 아미노산, 4번째 폴리케타이페스. 요 4가지 부분으로 분화 발전을 하는데요. 1번으로 분화 발전되는 거는 이것이 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향신료 계열입니다. 향신료, 마늘이니 고추니 뭐 향이 있고 매운맛 종류, 그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요쪽으로 분류되는 것 가운데 요 네모 칸 보면 쿠마린이라는 게 있는데 쿠마린 약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혈전, 피를 녹이는 데 쓰이는 약입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들한테 참 이야기를 듣는 게 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서 시내에 나오셔서 수술을 할 때에 수술 날짜가 조금씩 연기가 된다고 그럽니다. 도시분들에 비해서. 이유는 피가 너무 맑아서 잘 굳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촌에 계신 분들이 이게 향신료 계열들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피가 맑지 않나. 특히 제일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추, 마늘, 미나리
뭐 이런 종류들이죠. 예. 향기가 있고 매운맛. 네. 그 다음에 2번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딜 가는가 하면은 스테로이드라 적어놨는데 우리들 성호르몬 쪽으로 분류 발전을 합니다. 주로 어떤 음식 하면은 씨앗 종류입니다. 콩. 예. 또 다른 생명체를 움트게 할 수 있는 씨앗 종류들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드셨던 여러분들 곡식, 쌀, 보리 이런 부분 등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성호르몬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 성능력이 없어져 가지고 뭐 선전을 많이 합니다. 예. 소변 줄기 약하고 성능력 부족하고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저기 콩 종류, 예. 콩 종류 많이 드시면 성적으로 좋아지고 남자는 더더욱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더더욱 여자다워지는 쪽이 저쪽입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으로 행하는 이쪽 길은 마약이니 독약 종류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4번 종류로서는 식물에서 유일하게 지방을 만들어내고 특히 또 향이 강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이쪽으로 4번 쪽으로 향하는 게 커피 종류인데요. 여러분들 커피 드시고서 커피 타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커피 막에 무지개 막이 뜨죠. 기름막이 있습니다. 그죠? 네. 식물의 기름 종류입니다. 그래서 고기름은 드셔도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향기와 식물의 기름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요것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여러분들 식생활에 있어서 6가지를 권유드립니다. 맵게 드십시다. 기준은 내 입맛에 맞게. 네. 내 옆 사람은 맵다고 하는데 나는 맵지 않아. 내 옆 사람은 맵지 않다고 하는데 나는 매워. 네. 이 매운 것은 고통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매운 건 드시지 마시고요. 청양고추 단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은 청양고추 그냥 드셔도 되고, 내 입맛에 매우면은 청양고추를 10분의 1로 다운시켜서 희석시켜서 드시고, 그 다음에 향기 나는 음식을 드시고 해조류를 많이 드십시오. 미역, 김, 다시마 같은 거. 네. 껍질째 드시기를 권유드리고 콩을 많이 드시고 고기 많이 드시되 삶은 고기 많이 드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번 맵게 드십시다. 이것이 2007년도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고추의 매운맛 성분이 위에 있는 염증을 오히려 억제하더라라는 논문입니다. 여러분들 1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에 있네요. 3페이지에 있네요. 연세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이신 분이 2007년도에 했는데 이 논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논문인데요. 헬리코박터지에 이 내용이 실렸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여기 97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그 논문에 이 논문을 다른 학자들이 인용해간 횟수를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놨습니다. 97번 같으면 교과서 수준입니다. 예.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는 요건 없습니다. 예. 매운 것을 드셔도 오히려 위염증을 억제하다 보니까 이 논문의 내용은 암까지도 방어 능력이 좋더라라고 하는 논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359번 다른 외국의 학자들이 피인용해간 횟수입니다.
캡사이신 아시죠? 고추의 캡사이신. 캡사이신의 항염증 작용을 밝혔는데 캡사이신은 염증성 질환과 암을 치료하는 개선제로서 촉망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논문의 내용이고요. 또 다른 논문입니다. 의학 연구에 있어서 캡사이신은 염증성 병리 변화를 억제하는 후보이다라고 합니다. 예.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무려 1386부이나 됐습니다. 여기 저희가 Against Chemical Carcinogen and Mutagen이라고 이 연구자가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Against 대항한다, 싸운다. Chemical 화학적인 칼시노젠 암의 근원에 대항해서 싸움을 주고 뮤타젠 돌연 변이에 대해서 억제시키는 약 캡사이신이더라라고 하는 그 논문입니다. 예. 요거는 다른 부분인데요. 예. 암의 근원에서 악성암이 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런 영양소들이 그 암의 발전을 방해시켜 주더라라고 하는 그 논문입니다. 이 저자이신 와튼버그 박사가 암 학회지에다 이렇게 소개시켜 놨는데요. 시호, 계피, 인삼, 시호 창출하는 이런 암의 중간 발전 단계에 있어서 요 한약재들이 큰 힘을 발휘하더라라고 하는 논문이 이 와튼버그 박사는 1993년도에 발표를 했네요. 이 중에서 대부분 매운 거거든요. 계피도 좀 맵고요. 시호도 좀 맵고요. 창출, 삽주뿌리 아시죠? 백출, 창출, 백출하는 거. 이것도 쌉쌀한 맛이 좀 있거든요. 네. 요거는 또 다른 논문인데요. 504번. 요거는 남자들의 프로스테이트 캔서, 전립선암입니다. 그 프린트물 3페이지 밑에 그건데요. 고추를 먹은 캡사이신이 요거를 뜻하고요. 밑에 그고요. 그냥 비교 실험 대상군이 위에 건데요. 나중에 봤더니 고추를 캡사이신을 먹은 것과 안 먹은 것에 있어서는 무려 3배 차이가 납니다. 뭐가? 암의 크기가. 그 다음에 암의 무게를 봤더니 고추를 먹은 것과 안 먹은 것이 배나 적어지더라는 겁니다. 네. 요 그림은 잘 기억하십시오. 세계 최고의 과학 잡지 네이처의 암 특집고로 실린 겁니다. 3759권. 요거 Chemo Preventive Phytochemicals and Diet Resources. 요거 거기에 여러분들 인터넷에 요 영어 단어를 치면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거든요. 11가지 항암에 있어서의 아주 강한 식품인데요. 왼쪽 재료의 것이 여러분들 프린트에 강황, 여름철에 잘 드시는 노란 게 뭡니까? 카레입니다. 강황이라고 하기도 하고 울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포도, 벌꿀, 고추, 항암에 강하다네요. 생강, 마늘, 요게 생강과 비슷한 종류인 계피도 같이 포함시켜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녹차, 캐비지, 브로콜리, 콩, 토마토인데 이 중 11가지 중에서 요 4가지 여러분 프린트물에는 네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 4가지가 매운 음식입니다.
제 논문에 보면은 펀주언트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탁 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의사들 같았으면 자극성 있는 거 먹지 마라. 심지어 여기에는 고추, 마늘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 마늘을 드실 때에는 생마늘은 드시지 마시고요. 생마늘은 드시지 마시고 다져가지고 갈변 현상이 좀 일어나고 그것을 열을 가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생마늘 드셨을 때와 갈변 현상과 열을 가하지 않았을 때에 비교하자면 생마늘 드셨을 때는 피가 좀 파괴가 된다고 그럽니다. 특히 적혈구가 파괴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마늘 속에 들어있는, 마늘 먹으면 맛이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발열. 아, 예. 마늘의 주 성분이 아릴산입니다. 아릴 애시드, 아릴다 그래서 아릴산입니다. 요 성분 때문에 피의 적혈구를 파괴를 좀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갈변 현상과 열을 가하면은 그 아릴산이 파괴가 되고 아리는 맛도 제거가 되고 해서 유용한 물질이 됩니다. 예. 성적인 마늘, 생마늘 먹으면 성적인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 거짓말입니다. 다른 암 학회지에도 보면은 30 내지 40%가 대부분 매운맛입니다. 이렇게. 예. 그 매운맛이 분류는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전에 이 논문에 나온 것처럼. 예. 그래서 이 매운맛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해장국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콧잔등에 땀이 살짝 납니다. 그죠? 우리가 춥다 덥다 느끼는 것이 땀의 분비 정도인데 땀을 흘렸을 때 개운하다라고 표현하시고 땀 흘리지 않으면 어딘가 뭐 찝찝합니다. 특히 사우나 갔다 와서 그렇거든요. 사우나 갔다 오시면 전부 다들 어떻다고 하십니까? 개운하다고 하시거든요. 땀 흘렸는데 처지지 않고 개운하다. 특히 몸 어실어실 추울 때 어떻습니까? 땀 흘리고 나면 매운 콩나물국 딱 드시고 나면 후련하거든요. 어딘가 내 몸이 독감 다 난 것 같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거는 실제 맞습니다. 그래서 매운맛을 드시면은 혈액순환이 되고 그 혈액순환이 땀으로서 표출이 되는데 매운맛 자체가 말초혈관을 넓혀줍니다. 좁혀져 있던 말초혈관이 넓혀줍니다. 특히 여성분들 손발 차고 아랫배 차다고 이야기할 때 뭘 주로 드셨습니까? 인진쑥 많이 드셔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진쑥도 드셔고 그 다음에 생강다리물하고 뭐 계피다리물 드셨죠? 혹은 수정과 같은 거, 그죠? 예? 공통점은 혈액순환을 돕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매운맛 자체가 우리 소화기, 창자도 운동 잘하게 시켜줍니다. 운동 잘하게 시켜줘가지고 소화가 더 잘 되게 만듭니다. 네. 중국집에 가면은 빠질 수 없는 요리가 오향장육 아시죠? 오향, 계피, 산초, 팔각향, 정향, 소회향 하는 거 요거 5가지인데 이 향이 나고 이 5가지가 전부 다 조금 살짝 맵거든요. 오향장육 드시고 설사하거나 소화장애 일으키진 않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혈액순환 잘 되게 하니까 심장도 강화되고 감기 예방도 잘 되고. 예. 그래서 얼큰한 해장국 같은 게 아주 좋단 말입니다. 예. 예. 요것이 바로 팔각향인데요. 팔각향의 화학적 구조입니다. 요거 OH 2개가 없는 게 아스피린 계열입니다.
아스피린은 어디서 만들어 놓느냐? 가로수 버드나무에서 캐온 것이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 주성분인데요. 근데 요거는 팔각향인데 거기에서 뽑아낸 게 슈키믹 애시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식물에 있어서 왼쪽 계열입니다. 1번 계열에. 여기서 뽑아낸 슈키믹 애시드가 과거 4, 5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메르스 사태. 메르스 사태 때 썼던 치료약이 타미플루 있죠. 기억나십니까? 타미플루가 요것입니다. 예, 여기서 추출해서 스위스 로슈에서 개발한 겁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나 어디 가시면은 생강도 사고 계피도 사고 이 팔각향 정향을 좀 사가지고 조금씩 넣어가지고 이제 선선한 계절이니까 큰 주전자에 차를 끓여서 그거 겨울 내내 드십시오. 좀 유리하실 겁니다. 네. 이 향기 성분이라고 하는 게 잠시만. 요 팔각향 요 냄새 맡으면 어디서 냄새를 맡아본 듯 할 겁니다. 익숙한 냄새입니다. 이 향기 성분에 우리 몸에서 가져다 주는 이점을 보시면은 항산화, 항암, 두뇌 개선이 있습니다. 두뇌 개선 혹은 두뇌 발달이 있습니다. 근위, 소화 증진, 면역력, 혈액순환, 성인병 예방. 한마디로 말하면 만병통치약입니다. 그죠? 만병통치약입니다. 향기 성분이요. 더운 여름철에 땀 냄새가 좋습니까? 아니면 어머님이 해주신 된장 냄새 구수한 게 낫습니까? 두 말에서 뭐 합니까? 그죠? 엄마가 바깥에 나가신다고 화장을 하시는 그 냄새도 코끝에 아릿하거든요. 요것도 세계 최고의 과학 잡지입니다. 아까 보였던 네이처하고 사이언스지 2006년도에 나왔던 건데요. 식물의 휘발성 향기 성분은 우리의 감각과 건강과 영양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데 특히 뇌신경 발달에 있어서는 아주 큰 도움을 준다는 논문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아로마틱 컴파운드, 아로마 그러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향기입니다. 아로마 치료, 괜히 막 어렵게 해가지고 아로마 치료 하는데 향기 치료입니다. 향기 성분은 요거 슈키메이트 패스웨이 하는 게 이거 저기 조금 전에 봤던 그 향기 발달을 때 나가는 건데 프로텍티브 방어해준다, 막아준다. 어떤 부분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카디오 심장 혈관 질환과 캔서 암 중년 이상이 돼버리면 이 질환에 노출 안 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암하고 심내혈관 질환하고. 예. 향기 성분이 그렇게 되니까 밋밋한 드실랍니까? 그냥 배추 드실랍니까? 배추 말고 좀 더 향이 강한 게 뭐가 있을까요? 깻잎하고 같이 드실랍니까? 깻잎하고 같이 드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있는 춘천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양구가 있는데 그쪽에서 뭐가 많이 나는가 하면 취가 많이 납니다. 5월달 되면은요. 취나물. 손바닥만 한 게 이런 걸로. 예. 그거 취나물 나기 전에는 뭐가 많이 납니까? 3월달에 냉이, 달래, 썬바구 납니다. 이 봄철에 나타나는 냉이, 달래, 썬바구는 간에 아주 유익합니다. 예. 그것과 더불어서 취하고 이렇게 해서 쌈 싸서 드시면은
예, 최고입니다. 그 돼지고기 수육 삶아가지고 딱 넣고, 예. 여러분 이거 공진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드셔보셨죠? 네. 공진단은 원래 공진단은 금박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예, 옛 어른 고전에도 공진단 처방에 있어서는 금박이 없습니다. 우황청심원에는 금박이 있어야 합니다. 우황청심원과 공진단을 이렇게 양쪽을 비교하면은 공진단을 중풍 환자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공진단 안 줍니다. 응급실에 중풍 환자들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우황청심환을 주고 공진단을 안 주고요. 이 중풍 환자가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돼서 만성으로 갈 때에 있어서는 그 환자한테서는 우황청심환을 안 주고 공진단을 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중풍이라는 것은 화산 폭발과 같습니다. 풍열이 치솟아서 열이 치솟으면 위로 가죠. 위로 가서 머리를 탕 때려버리는 게 바로 중풍이라는 거죠.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출혈 빵 때리는 것을 그 터져나가는 것을 강한 금속성, 광물성 성분으로서 차갑습니다. 금속, 광물성은요. 강하게 짓눌러 내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광물성 약재입니다. 그래서 우황청심환에는 우황, 소가 담낭에 병 들었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게 우황이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우황청심환입니다. 꽉 내리는 거. 근데 공진단은 어떤 데 복용하셨습니까? 자제분들이 기력이 없을 때의 기운을, 떨어진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약이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다가 금박 씌우는 게 합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 않죠? 예. 행여 다음서부터 공진단 처방을 받거나 뭐 하실 때에 있어서는 요거를 하십시오. 금박 싸지 말라고요. 그럼 금박을 안 싸면은 요게 단점이 또 하나 있는 게 꿀로 버무리거든요. 꿀로 버무려서 종이가 들러붙어 있어서 뜯기 혹은 셀로판지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게 뜯기가 좀 불편합니다. 감수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금박은 입힌 공진단은 원저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학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향신료, 향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요. 향기와 매울 신자입니다.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향기와 매운 음식들은 여러분들의 소화기 건강에 있어서의 아주 탁월한 부분을 제공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과일, 채소 되도록이면 껍질째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소고기국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뭐 들어가죠? 파 들어가고 무 들어가고, 예? 콩나물도 들어가고 고사리 껍질 먹히죠? 그죠? 고사리 말고 또 뭐가 있죠? 육개장 고사리, 토랑. 그 껍질 안 벗기면 먹기가 괴롭습니까? 괴롭죠. 예, 질기지. 예. 드실 수 있다면은 되도록이면 껍질째 드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사과. 예, 사과도 껍질째 드시기를 권유드리고, 참외 같은 거. 키위는요. 키위는 깎아서 드셔야 되겠죠. 예, 수박도 깎아서 드셔야 되겠고. 껍질째 드실 수 있으면 드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껍질은 난소화성, 소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것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장내에 머물지 않고 들어가서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암 예방에 아주 탁월합니다. 네. 그리고 향기 성분은 그 과일 같은 경우 사과를 예를 듭시다. 안쪽에 많겠습니까? 바깥쪽에 많겠습니까? 바깥쪽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식물 그 자체도 보호작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향기가 많이 나는 과일 종류가 우리나라 같이 선선한 데마가 아니고 동남아 같이 뜨뜻한 지역에 향기가 강합니다. 과일들이요. 채소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고수하는 거 하나만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깻잎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수를 많이 쓰는데 그 향기가 강한 것이 식물이 자기 방어, 곤충으로부터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향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동종요법이라 해가지고 그 향기를 많이 드시면은 내 몸에 있어서도 방어 능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기린이니 사슴이니 뭐 이런 큰 동물들, 코끼리니 하는 동물들 전부 다 풀만 먹고도 그렇게 큰 체구를 유지합니다. 우리 사람은 풀 먹으면은 과일만 먹으면은 영양 결핍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됩니다. 그 전날 콩나물 드셨으면은 그 다음날 24시간 후에 용변을 하시면은 콩나물이 그냥 나오거든요. 콩나물의 형체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한테 탄수화물, 곡식과 지방과 단백질은 분해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섬유질, 소위 이야기하는 배추니 이런 콩나물이니 섬유질 함유량이 많은 식품들은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이유는 효소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거든요. 부셔버릴 수 있는 우리 몸에 섬유를 부숴버릴 수 있는 효소가 인간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장내에 머물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버리기 때문에 통과할 때 창자에 이상하게 증식된 세포들도 쫙쫙 다 긁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암, 이상 증식 세포, 암까지도 예방을 해줄 수 있을 정도. 그런 식품이 우리 한국 음식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보리밥에 여름철에 잘 드시는 거. 보리밥에 비빔밥입니다. 보리 비빔밥. 아주 탁월하다 이거죠. 보리 비빔밥에 그냥 채소만 넣습니까? 어머님들께서 고기 다져서 고기도 얹습니다. 달걀도 한 개 얹어 주십니다. 예. 그 안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말이 나왔길래 말인데 보리 비빔밥도 그렇지만 햄버거 한번 보십시오. 햄버거. 저는 햄버거하고 피자파이를 되게 선호하고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아래 위로 곡식, 빵이 있습니다. 이거 곡식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고기가 있습니다. 단백질 지방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채소와 과일을 거부하는 애를 중간에 채소와 과일이 있습니다. 이것만큼 완전한 보리 비빔밥에 비견될 만한 음식이 어디 있습니다. 피자파이만 해도 그렇습니다. 피자 밑에 곡식이 있죠. 위에 양질의 단백질, 치즈가 있죠. 위에 토핑, 채소 과일을 넣습니다. 얼마나 음식 형태로 봐서는 아주 최고입니다. 다만 사서 먹는 것에 있어서는 그 햄버거의 패티 중간에 들어가는 고기가 질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엄마표 고기를 넣으면은 크는 애들이나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햄버거 피자파이가 아주 좋은 영양가의 식품이라는 겁니다. 네. 한국의 이 밥에 된장만 고집해서는
우리 과거에 1980년대 이전에 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 하나만 따도 만세 부르던 시절이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88 올림픽 이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올림픽 열리면 그래도 금메달 10개씩은 땁니다. 그 이유가 고기 섭취가 많았습니다. 잘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장수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2, 3위. 그렇게나 많이 높을까요? 한 18번째 정도. 18번째. 한 12번째 정도. 예. 유산균 음료 만들어낸 그 메치니코프카는 유산균 만들어낸 나라 불가리아 그죠? 그쪽에는 전 세계 장수국에 있어서 60위 내지 70위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인가 21년도에 발표된 게 대한민국이 2위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년 전인가 그때는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1위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오래 장수되는 도가 어느 도일까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하고 이렇게 제가 유추해 보건데 일본은 또 우리나라보다 체구가 작아요. 일본 사람들이. 이번 아시안 게임 보셨어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와 일본하고 그 음식 형태를 봐서 보면은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거든요. 세계 최고인데 의료 수준은 같다라고 보고 음식으로서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들보다도 청정한 해산물을 많이 먹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해산물을 좀 더 많이 먹어줘야 되겠는데 저렇게 후쿠시마 때문에 껍질째 하여튼 많이 드시고요. 껍질에 색깔이 있죠. 사과에도 녹색이 있고 붉은색이 있고 예. 색깔조차도 아주 탁월한 유능한 우리 몸에 있어서의 건강한 부분입니다. 예. 이게 전부 다 하얀색이라고 생각하면 먹을만 나겠습니까? 예. 시에 올라와 있듯이 형형색색이 이렇게 음식 맛이 있겠죠. 요거는 우리나라 암연구소가 거기에서 한 것인데 색색들이 드십시오. 색색들이요. 예. 요거는 뭔가 하면은 과일과 비만에 대한 그 논문인데요. 여러분들 과일 많이 드십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과일 먹고 고지혈증 걸리고 비만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거 진짜 가짜 뉴스입니다. 예. 과일 먹어서 살찌고 고지혈증 걸리려면은 그 전에 배 터져 죽을 겁니다. 예. 제가 오기 전에 요게 122번이라고 적었는데 요게 어제 제가 다시 검색해가지고 다른 피인용 해수를 했는데 외국 논문에 과일과 고지혈증, 과일과 비만 검색하면은 그런 논문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예. 이따 당뇨할 때 또 설명드리겠는데 과일을 드시면은 항비만 효과. 요때에 있어서의 과일은 과일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과일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요. 과일도 드시라는 겁니다. 과일이 가져다 주는 게 항비만, 비만에 대해 항산화 효과도 강하고요. 내 몸에 지방을 억제시키고요. 네.
그러한 등등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향이 강한 과일을 많이 드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논리입니다. 이 정도는 해석이 되시죠? 예.